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의 아줌마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 나이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문제라 남들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은 적도 없고 남편과 둘이 끙끙 앓다가 속이라도 풀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댓글을 확인할 거라서 너무 저희 부부에게 심한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을 욕먹이고 싶어서 쓰는 사연도 아니고 그저 세상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가족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제 나이 20대 초반에 시집가서 한참 건강한 나이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불임클리닉이나 시험관 같은 거라도 시도를 해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 속만 절절 끓으며 살았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 볼 때마다 어디서 저런 애도 하나 못 낳는 반푼이 같은 게 며느리로 들어왔냐며 구박을 하셨고 시아버님은 아예 제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정말 큰 죄를 지은 기분으로 살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시댁에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어렵사리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30이 다 되어갖게 된 아들이 너무나도 예쁜 건 당연한 소리였죠. 그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지물포를 운영했고 저도 예전에는 버스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로는 도배 기술을 배워 같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지금이야 도배하는 여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웬만한 기술자들 중에서는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거의 드물었어요. 다행히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조금 큰 편이라 천장 도배하는 것도 그리 힘들진 않았고 힘도 잘 쓰는 편에 손재주도 좋았기 때문에 남편과 일을 같이 해도 제가 크게 뒤처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낳기 전에도 계속 같이 현장을 다녔고 아이 낳고 나서 딱 1년 동안 집에서 애를 보다가 결국 시모에게 맡겨두고 다시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보통 도배 일감을 맡으면 인건비가 반이에요. 손이 야무지고 꼼꼼한 도배사는 찾기도 힘들고 돈은 부르는 대로 값이라서 마냥 직원들에게 맡겨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같이 현장을 다니니 일감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수입이었죠. 크게 가진 거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1년 2년 지날수록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행복했어요. 처음엔 사글세에서 시작했고 돈을 조금 모았을 때 남의 집 2층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 밤 9시가 넘어서 걸어다니면 시끄럽다고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눈칫밥을 엄청 먹고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그때 한참 많이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아본 건 처음이고 우리 남편 역시도 처음이었죠. 닭장 같은 구조에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싶어 아파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지내다 보니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 잘 내주는 시절도 아니었고 남편이나 제가 남한테 돈을 빌리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무지랭이였기 때문에 미련하게도 아파트값을 현찰로 모으느라 3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출 하나 없이 첫 집을 장만했고 우리가 도배를 하며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좋은 집 나쁜 집 내부를 속속들이 다 구경하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어느 아파트가 살기가 좋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면 집 평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재미에 아파트를 3채까지 갖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IMF가 오는 바람에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갖고 있던 아파트를 금매로 헐값에 처분을 하고 빚을 갚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저희는 사정이 좋은 편이라 남편 가게만 문을 닫고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 2채만 처분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살던 집은 지킬 수 있어서 새 식구 길바닥에 나앉는 꼴은 면했는데 그 당시 주변의 많은 분들은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거나 완전 쫄딱 망해서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그때는 워낙 힘든 시절이었고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 도배 일거리가 확 줄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뛰러 다녔고 저는 식당에서 쟁반을 나르고 접시를 닦으면서 버텼어요. 다행히도 힘든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고 3년 뒤엔 다시 작은 지물포를 한 번 더 차릴 수 있었죠. 예전에 90년대 초중반처럼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거리가 밀려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둘이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 공부시켜서 대학도 보냈고 시부모님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물심양면 봉양하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사는 집은 30여 년 전에 그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매년 말이 나올 정도로 낡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남편과 열심히 평생 일하며 살았지만 IMF 이후로는 그전만큼 크게 돈을 만져보지 못했고 빚 없이 아들 키우면서 장가보낼 미천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들 나이도 30대 중반이 넘었고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올해 초부터 흘리더라고요.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라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해서 크게 밀어줄 능력은 없었지만 예전부터 따로 적금을 들어놓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모아서 1억 정도는 만들어서 아들한테 장가 미천으로 들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당장 번듯한 집을 살 수는 없어도 아들이 지금까지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을 테고 조금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전셋집은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들이 나름대로 이름 있는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고 저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조건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어서 그냥 두 사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에 찾아온 아가씨에게 돈은 얼마를 버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같은 것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가씨 직업은 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짓만 아니라면 뭐든지 괜찮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즘 세상에서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으며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살 수 있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11월 말에 양가부모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말 이후로 상대방 부모가 저희에게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해줄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상견례 자리였는데 애들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하고 있던 대로 아이들은 아파트 전셋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왠지 상대방 부모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랑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누었어요. 너희들 두 사람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냐 물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세는 좀 그렇지 않아? 나는 엄마 아빠가 집 사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 아들은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장가 보낼 때 집을 한 채 사서 줄 수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힘들 것 같고 너희가 전세 살기 싫고 집을 사길 원한다면 얼마를 모아놨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1,0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비 며느리 될 아이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그쪽 집안 부모들이 돈을 보태준다고 해서 혼수는 문제없이 해올 수 있다고 해요. 다른 것보다 일단 저희 아들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이 거의 5천 가까이 될 텐데 그동안 벌어둔 돈을 전부 어떻게 썼냐고 물었더니 차도 끌고 다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려면 저축하기가 힘들다네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똘똘한 줄 알고 돈 관리도 알아서 잘할 줄 알았더니 직장생활 7년을 하면서도 1,000만 원을 못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결혼한다는 그 여자애도 똑같이 1,000만 원도 못 모았으니 끼리끼리 잘 만났구나 싶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화를 내고 혼을 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니 어떻게든 맞춰줄 생각이었죠. 그럼 우리가 원래 너 결혼할 때 1억을 해주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걸 줄 테니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겠네. 지하철역 근처에 빌라는 3억 정도면 되니까 2억 대출 받아서 둘이 갚으면서 살아.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 같이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봤더니 3억이면 충분히 방 2개 있는 빌라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단칸방 사글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좋아져서 아이들은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빌라의 집주인으로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다 죽상이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여자친구가 빌라는 안 된대. 그쪽에서 혼수 다 맞춰주는데 빌라는 못 살겠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생각이면 33평 아파트는 되어야 한다는데? 33평 아파트 사달라는 소리를 양말 사는 것처럼 쉽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는 집이 30년 다 된 낡은 아파트긴 해도 성남 끝자락에 걸쳐 있어서 10억은 조금 넘습니다. 따로 재산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 장가 간다고 이런 집을 어떻게 사줄 수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랑 그 여자친구가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치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으면 버는 돈을 전부 빚 갚는데 써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막말로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집을 팔고 외곽에 전세를 들어가서 5억을 만든다 치더라도 아들 부부가 5억을 대출받으면 그걸 어떻게 갚으며 살겠습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일단은 빌라에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2억을 만들어줄 테니 그 돈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세 살고 싶지도 않고 빌라에서는 더더욱 살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도 안 해주고 나한테 결혼 언제 하냐 물어봤던 거야? 빌라에서 신혼집 차리면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겠어?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아파트 값이 훨씬 빨리 오를 텐데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할 거라면 뭐하러 결혼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 기준으로는 집 같지도 않은 곳에서 시작했거든요. 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나이도 아직 30대고 한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데 매달 월급 받아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쌓아나가는 재미도 인생이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안 사주면 결혼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부모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날 남편과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들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당연하게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죠. 제가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있는 사이에 남편이 먼저 화를 내면서 너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집을 해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냐고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돈 1억이 웃으냐고 너는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으면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달라는 소리는 부모한테 너무 쉽게 한다고 화를 냈죠.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자기 주변에는 부모가 훨씬 비싼 집을 사주는 사람도 많고 자기처럼 힘들게 회사 다니지 않도록 건물을 증여해주거나 회사를 차려주는 부모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결혼할 때 집 해주는 정도는 아주 양심 있는 거라면서 이 정도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결혼 못하겠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그따위 정신 상태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뭐 집을 안 사주면 결혼도 안 할 거고 평생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깟 손주 안 보면 그만이고 내 놈 자식 얼굴도 안 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들도 화가 많이 났는지 옷가지를 몇 개 챙겨 들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부모 같고 아들 장가 보낼 생각만 했지 집까지 사줘야 하는 건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혼자 자책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서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하나 별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그 결과 아들 교육을 우리가 잘못 시켰다는 결론을 내고 말았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고 자기랑 똑같은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이유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해서 너가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너 스스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다는 말을 전했어요. 엄마 진짜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들 결혼하는 것도 안 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나도 내 결혼식에 안 부를 거야. 아들이 하는 협박이 전혀 무섭게 들리지도 않았고 너가 그따위로 하는 결혼식에 갈 마음도 없으니 당장 집에 들어와서 짐이나 싹 챙겨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이 30 중반의 부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푼 제대로 준 적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제 생일에 겨우 10만 원 정도 몇 번 주었고 그럴 때마다 생색은 얼마나 내던지.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해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겉만 번드르르 할 뿐 속으론 저렇게 시커멓게 골아있는 줄 몰랐네요. 아들은 며칠 뒤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짐을 대부분 챙겨서 나갔습니다. 아마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이제 아들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10억짜리 집 사주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할 거고 우리를 부모 취급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아들은 제가 먼저 거절하고 싶어요. 교육을 잘못 시켜서 벌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 이참에 정신 차릴 때까지 아들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지금이 아들 인생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헛소리하고 사고를 치면 진짜 안 보고 살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